안녕하세요. 영자론 규칙문법 실전 문제 중급편 제2장 명사와 관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명사와 관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명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셀 수 있는 명사, 즉 가산 명사고요.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 불가산 명사로 나누어집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산 명사죠. 자, 가산 명사에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봤을 때 보통 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합 명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보통 명사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적인 모든 명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사물이나 사람의 일반적인 이름.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boy, horse, tree, book, apple, house 이런 것과 같이 그 일반적인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산 명사에서 셀 수 있다라는 그 얘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수, 복수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관사를 써줄 수 있습니다. 왜 관사가 하나의 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관사도 가능하고요. 부정관사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정관사도 가능한 거죠. 자, 이때 참고를 하실 부분은 시간, 무게, 거리를 나타내는 말, 뭐 hour, day, pound, gram, feet, 뭐 mile 이러한 것들을 또한 일정한 단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보통 명사에 속합니다. 그래서 뭐 단수, 복수형 가능하고요. 관사도 가능한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두 번째 집합 명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명사도 말 그대로 집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사물의 집합체.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family, class, commit, nation, public. 자, 보시면은 다 어떤 집합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어떤 집합, 한 뭉탱이를 딱 해서 하는 거를 집합 명사라고 한다. 자, 이거는 집합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뭉치로 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복수형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뭐 three families 그러면은 세 가구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수형으로도 가능하다. 여기서 참고하실 부분은 cattle, 그다음에 people, police 이런 것들은 단수 형태예요. 하지만 항상 복수로 취급을 한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뭐 비동사가 온다면 are를 쓰고요. 그런 식으로 항상 복수 취급해야 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가사명사의 특징을 보면은요. 우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단수와 복수의 구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관사를 붙일 수가 있다. 어와 on 붙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사를 붙일 수 있다. 자, 이것 모두 다 가산, 셀 수 있는 것을 연유하는 거죠. 셀 수 있기 때문에 복수가 가능하고 부정관사 어는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수사를 붙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형용사로 수식을 하는데요. 수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수식을 합니다. many, a few, several 등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보통 명사와 집합 명사의 특수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용법이 무엇이냐라고 봤었을 때 첫 번째, 보통 명사의 총칭적 의미입니다. 자, 이거 뭐냐면요. 보통 명사를 이용을 해서 종류 전체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서 전체, 그 종족이나 뭐 종류 전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첫 번째, 어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관사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나 어는 쓰고요. 단수 보통 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doctor는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e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관사를 써서 단수 보통 명사 해서 the television, 텔레비전이라는 것, 그래서 전체, 종류 전체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통 명사를 쓰는데 복수를 쓰는 거야. 복수를 나타내서도 총칭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관사 없이 보통 명사가 총칭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요, 셀 수 없는 명사나 man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특수용법 볼까요? 보통 명사의 추상적 의미예요. 그다음에 보통 명사 앞에다 the를 붙이면은요 추상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the beggar 하면 거지 근성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뭐 예를 교재에 보시면 the pen, the sword에서 the pen이 글을 나타내고 the sword가 무력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형용사의 보통 명사화예요. 자,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the 플러스 형용사를 쓰게 되면은 복수 명사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the young 하면 젊은 사람들 이렇게 해서 복수 명사로 취급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세요. 이 부분은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요. 좀 더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플러스 형용사 복수 명사로 나타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물질 명사를 취급하는 집합 명사 뭐가 있느냐? baggage, clothing, furniture, mail, scenery, machinery 이런 것들은 집합 명사인데 물질 명사를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따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질 명사에 대해서 저희가 또 볼 텐데요. 그 특징을 가진다는 거죠. 뭐 복수형이 없다든지, 뭐 부정관사 쓰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수사가 직접 수식할 수 없다라든지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물질 명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셀 수 없는 명사, 불가산 명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첫 번째 고유 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상 명사,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물질 명사가 있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고유 명사는 뭐냐? 말 그대로 고유한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Mary, John, Saul, Sunday, March 이런 식으로 사람이나 사물의 고유한 이름을 나타내는 걸 고유 명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추상 명사는 추상적인 거,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명사를 추상 명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experience, success, kindness, youth, 그 다음에 advice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는 형태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추상 명사라고 한다. 자, 그다음 물질 명사는 뭐냐?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을 나타내는 명사를 물질 명사고 해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air, gas, water, oil, sugar, butter, bread, rain, snow, wood, glass, paper 이런 것들을 물질 명사라고 크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쉬우실 텐데 뭐 bread 같은 경우 아니면 paper 같은 경우 셀 수 있는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bread 같은 경우에 밀가루에서 와서 가루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의 일정한 형태가 없다라고 보는 걸 보시면 됩니다. paper도 마찬가지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물질 명사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참고하실 게 있습니다. 물질 명사는 셀 수 없죠? 그죠? 불가사 명사니까. 그런데 세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빵 2조각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커피 2잔 주세요. 이런 식으로 세야 할 경우가 있겠죠? 그럼 그때 어떻게 수량화해서 나타내느냐? 그때 수사 플러스 단위 명사 쓰시고요. 그 다음에 of를 쓰고 물질 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a glass of water, a loaf of bread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2개를 하게 되면 2 spoonfuls of sugar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게요. 자, 보시면은 the 3 pounds of beef 있죠? 여기서 보시면 3 복수를 됐습니다. 그러면 단위에다 복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물질 명사에 복수해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유념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자, water는 glass, 그 다음에 bread는 loaf, chalk는 piece, coffee는 cup, paper는 sheet 이런 식으로 이 짝을 알아두셔야 되세요. 아셨죠? 짝을 알아두시는 거 또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불가사 명사의 특징은 무엇이냐? 아까 가사 명사랑 반대죠. 복수형이 없고요. 부정관사를 붙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수사가 직접 수식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much, little과 같이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수식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불가사 명사와 가사 명사 어떠한 것들이 있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각각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고유 명사, 추상 명사, 물질 명사의 특수 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고유 명사의 보통 명사화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고유 명사에 정관사나 부정관사가 붙거나 복수형으로 쓰이게 되면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뭐뭐와 같은 사람, 뭐뭐와 같은 곳 이렇게 해서요. 뉴턴 같은 거는 고유 명사잖아요, 그죠? 근데 고유 명사는 원래는 뭐예요? 고유명사는 셀 수 없어요. 그렇죠? 고유명사 하나니까. 그런데 어와 같이 이제 정관사가 부정관사가 붙게 되면 어떻게 된다? 뉴턴 같은 과학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뭐라는 사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Three Johns 그러면 존이라는 3명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The Roses 로즈 부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럼 a Ford 하면은 Ford라는 사람이 아니라 Ford 차 한 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유 명사도 보통 명사화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추상 명사의 보통 명사적 의미. 자, 추상 명사 또한 셀 수 없었어요. 그죠? 불가사 명사였잖아요. 그런데 추상 명사가 만약에 구체적인 행위나 경험, 기회 등을 나타내게 되면,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것을 나타내게 되면은 experiences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명사처럼 복수형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또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세 번째, 추상명사의 관용적 용법이에요. 자, 첫 번째, of 플러스 추상명사를 쓰면 형용사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of use 하면 useful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예가 있으니까 또 알아두시기 바라요. 교재에 보면 다 나와 있죠? 따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는 부사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on purpose 같은 경우에 purposely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것 또한 교재에 있으니까 따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the 플러스 형용사 하면은 추상명사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he truth 하면 진, 그러니까 진섬일 때 진 있죠? 그런 식으로 추상명사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아까 전에는 the 플러스 형용사에서 뭐였어요? the young 해서 젊은 사람들 해서 복수 명사 했었던 거 있었죠? 그거랑은 또 구별해서 의미 파악하세요. 특별히 정해져 있는 규칙은 없지만요. 해석을 해보시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다르게 쓰일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물질명사의 보통 명사적 의미. 자, 물질명사가 그 물질을 만든 제품이나 개체를 나타낼 때는요, 보통 명사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fire, 불이죠? 셀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어떤 사건이나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은 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명사처럼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 fire. 그러면 개별적 사건,
이렇게 해서 불이 난 그 사건 얘기해서 보통 명사처럼 부정관사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예들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도 하나하나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명사의 규칙적 복수형이에요. 자, 명사가 복수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s가 붙는다라는 거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 불규칙 복수형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규칙 복수형에 대해서는 교재 참고하시고요. 불규칙 복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man, woman, fit, tooth, teeth.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불규칙 복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단수 복수가, 복수라고 되어 있네요. 복수가 같은 형태의 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sheep, deer, fish, person, trees, means. 이러한 것들은 또 따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불규칙 복수, 보통 명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씩 따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단수 복수가 같은 형태의 명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따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미가 ICS로 끝나는 학문, 학과명은 복수형이에요. 그죠? S 붙었잖아요. 하지만 그냥 학과명, 학문 이름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수 취급합니다.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politics, economics, linguistics, 그다음에 statistics 이러한 것들 S가 붙어있지만 그냥 학과명이기 때문에 단수로 취급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항상 복수형으로 쓰이는 명사예요. glasses, 그 다음에 shoes, boots, socks, gloves, pants, scissors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항상 복수형을 써요. 보시면은 glasses, 안경 같은 경우에 안경에 두 알이 있죠. 그래서 두 개 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수형을 쓰는 거고요. shoes도 마찬가지로 두 짝이죠. 삭스도 마찬가지고 팬츠도 바지 다리가 들어가는 구멍이 두 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복수형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점 기억하시고 이것을 그리고 수량화하고자 하면 어떻게 하느냐? pair of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a pair of scissors 그러면은 그 가위 한 자루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량화하려면 아까 물질명사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to 하면 pairs of scissors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불규칙 복수형 어떻게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특수한 복수형은 무엇이 있느냐? 자, 첫 번째 보시면은요. 문자나 숫자를 복수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 your threes. 그러면 숫자 뒤에다가 apostrophe s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만약에 세 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아니 너의 3자 이렇게 할 경우에 your threes 하고 apostrophe s로 나타낸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두 번째 복합 명사의 복수형입니다. 자, 복합 명사는 뭐냐? 자,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명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toothbrush 같은 경우는 자, toothbrush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를 나타내는 거. 칫솔이라는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복합 명사는 어떻게 복수형을 나타내느냐? 자, 크게 세 가지로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마지막 단어에 복수 의미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toothbrushes 여기에 뒤에다가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낱말에 붙이는 경우 passer-by 죠? 여기서는 passers 앞에다가 s를 붙이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의미를 보시면은요. toothbrush 자, 칫솔이에요. 칫솔은 뭐예요? 이빨을 닿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소리의 의미가 가는 거죠. 그래서 brush 얘다가 복수가 가는 거고요. 그다음 passers-by 지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passer. 그래서 그 뒤에다 s가 붙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디에 무게중심이 가느냐를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man과 woman을 이끄는 복합 명사는 두 낱말 모두를 복수형으로 가져요. 그래서 women, doctors 이런 식으로 앞에도 woman을 woman이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doctors 해서 복수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호복수예요. 상호복수는 교환이나 상호관계를 나타낼 때, 그러니까 악수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복수 명사를 쓰게 된다는 거죠. exchange seats, 그러니까 자리 두 개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exchange seats 해서 이때는 복수형을 쓰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거는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수사 플러스 명사가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수사 플러스 단수 명사로 표기를 한다. 그래서 a 5-year 원래는 어떻게 돼요? 5 years잖아요. 그죠? 근데 수사 플러스 명사로 해서 다른 명사를 수식하게 되면은 5-year old boy 해서 year를 복수형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세요. 자, 그 다음 주의해야 할 소유격 보시면은 자, 무생물에다가 apostrophe s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간, 거리, 가격, 무게 등을 나타내는 거였죠. 그러니까 year, mile, today,
그 다음에 pound, dollar. 이렇게 시간이나 거리, 가격이나 무게를 나타내는 명사는 무생물이에요. 그죠? 하지만 apostrophe s로 소유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2 hours, 2 days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절대 소유격은 뭐냐면 소유격 다음에 오는 명사가 생략이 가능한 경우예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자, 두 가지 경우에 생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생략된 명사가 문맥상 분명할 때. 그래서 his book is much bigger than Jane's. 자, 그의 책이 제인의 것보다 더 커요. 그죠? 여기서 그의 부 나오고 그다음에 Jane's 나왔으니까 뒤에 뭐가 나올지 분명히 하죠. 문맥상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apostrophe 뒤에 장소나 건물 나타낼 때. 그래서 I visited my grandma's. 할머니의 것을 방문했다 뭐야. 뒤에 건물이나 장소가 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는 생략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두고 절대 소유격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중 소유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소유격도 저희가 많이 보게 되실 텐데요. any, this, that, some, no, which, what 등으로 수식되는 명사는요. of 플러스 독립 소유격으로 이중 소유격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friend of mine, 내 친구 중에 하나. 자, 이 구문을 하나 외워두세요. 그러면 이중 소유격은 다 해결되실 거예요. 그래서 a friend of mine. 자, 뒤에 보시면 독립 소유격 mine 써있죠? 그래서 소유 대명사가 쓰인 겁니다. 그래서 mine 쓰시고 그다음에 of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 어로 수식되고 있는 거죠. 그죠? A friend of mine 쓸 수 있다라는 거 이중 소유격 따로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부정관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관사 뭐가 있었죠? 어와 on이 있었죠. 자, 이것의 사용이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부터 보시면은 자, 첫 번째 단수 명사 그냥 의례적으로 붙는 거예요. 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에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동 많이 하시죠? 자, 그래서 단수 명사에 그냥 의례적으로 붙는다라는 거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re is a big on the desk. 이 경우에 데스크에 책이 한 권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데스크에 책이 있다라고 정도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의례적으로 붙는 겁니다. 영어에는 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랑은 개념이 다르죠. 그 다음에 one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의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in a day, 하루에 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per, 그러니까 뭐뭐당, 뭐뭐마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twice a day, 하루에 하루당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자, 이거 앞에서 저희가 봤던 거죠. 뭐뭐라는 것이라고 해서 종류나 종족 전체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a dog 했을 때 이제는 개 한 마리가 아니라 그 개 전체, 그 종족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in a village 그러면 한 마을에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마을에 라고 의미도 해석 가능하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동일한이라는 뜻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There are all of a size. 자, 이때 a size가 하나의 사이즈, 그래서 같은, 동일한 사이즈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정관사가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관사는 어떠냐? 정관사는 너죠? 이거는 어떻게 사용되느냐? 부정관사가 약간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정해져 있다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앞에 나온 명사를 대풀해서 사용하는 경우. 앞에 이미 명사가 나왔어요. 그럼 대풀에서 나오면은 이미 뭐 어떤 걸 가르치는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너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처음 나오는 명사라도 전후 관계로 봐 어떤 것을 가르치는지 분명한 경우. 뭔지 알아요. 그래서 Would you mind turning off the light 했을 때 자, 불 좀 꺼주겠니 했을 때 뭐 있어요? 그 불이 저 불인 것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너를 쓴다. 그 다음에 명사가 형용사 구나 절에 의해서 수식을 받을 때 The information you gave me. 자, 네가 나에게 준 정보. 이런 식으로 해서 you gave me라는 지금 절이 뒤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죠?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the information. 자, 이때는 꾸며줘서 한정이 되는 거예요. 정보를 접근데 어떤 정보? 네가 나에게 준 정보. 자, 뜻이 한정되기 때문에 너를 쓴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사물의 경우에죠. 너를 씁니다. moon이나 sun 같은 경우죠. 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류나 종족 전체를 나타낼 때 자, 마찬가지로 부정관사를 쓸 수도 있고 정관사를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제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보실 게 최상급, 서수, 그 다음에 only, next, same, very 등의 명사를 수식할 때 이때는 너를 쓴다라는 거. 왜냐하면 진짜 최상급 어때요? 하나가 있죠. 서수,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딱 정해진 거예요. 그죠? only 하나에 next 바로 다음 거. 그죠? same 똑같은 거, very 바로 그.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게 조금 정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정관사 너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신체 부위에 어떤 동작을 가하는 경우에 보시면 the dog bit him on the leg. 자, 걔가 지금 다리를 무는 상황이죠. 그 다리에 어떤 동작을 가하는 상황이죠. 이럴 경우에는 전치사 플러스 the를 쓰고 신체 부위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on the leg 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악기 이름 앞에는요 the를 항상 씁니다. 그래서 play the piano 요 구문을 하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play the piano
the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고유명사 앞에는 the가 붙어요. 그러니까 the Alps 같은 경우가 있고요. 다른 예도 제시가 돼 있죠. The United States, the Pacific, 그다음에 the White House 이러한 것들 특정한 고유명사 앞에는 the가 붙는다라는 거 따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정관사, 그러니까 관사들은 생략이 어떤 경우에 되느냐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사람을 부를 때요. 캡틴 이렇게 부를 때 호칭으로 사용할 때는 따로 관사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족 관계를 나타낼 때 아빠가 이렇게 나타낼 때 가족 관계를 나타낼 때는요. 관사가 굳이 필요 없어요. 그냥 father 쓰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식사, 운동, 경기, 병, 학과, 계절, 이름 앞에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for lunch 그래서 for a lunch가 아니라 for lunch 그냥 쓰시면 됩니다. 운동 경우도요. play baseball 그냥 베이스볼 하면 됩니다. 관사 필요 없어요. 병도 마찬가지고요. 학과 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나 장소, 가구 등이 본래 목적의 의미를 가질 때 자, go to church 제시가 돼 있죠. 자, 교회에 왜 갑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가는 목적이 본래 목적이에요. 그럴 때는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church에 간다 그러면 go to the church 씁니다. 이해되시죠? 본래 목적의 의미일 때는 쓰지 않는다. 그 이외의 목적일 때는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y를 써서요. 교통수단을 나타낼 때 그냥 뭐 비행기를 타고 할 때는 by plane 이렇게 해서 by the plane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by plane, by bus 이런 식으로 교통수단을 나타낼 때는 관사 필요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신분이나 관직을 나타내는 명사가요. 동격이나 보호로 쓰이게 되면은 관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he was appointed president of our company. 우리 회사의 president로 임명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보호로 쓰이고 있죠. 이때는 관사가 필요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관사의 위치와 반복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위치를 보시면은요. health, money, quiet, leather, research, what 등이 부정관사와 함께 쓰일 때는요. 어떻게 되느냐? 어나 on 오고요. 부정관사 오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가 오고 명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꾸며주는 거, 요 help, money, quiet, leather, such, what 이게 맨 앞에 오고요. 그 다음에 부정관사 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고 명사 온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어순 그대로죠. 하나의 아름다운 소녀에서 a beautiful girl 할 때 그 어순 그대로입니다. 이게 그냥 앞에서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크게 어려울 부분이 없으실 거고, 자, all, both, double, twice, how 또 마찬가지로 이게 앞에 오고요. 더가 오고 형용사가 오고 명사가 오는 순서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보시면은 as, how, so, to가 오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가 옵니다. 그 다음에 어가 오고 명사가 와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자, as, how, so, to 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 아름다운지, 뭐 너무 아름다운지 이런 식으로 의미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형용사랑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as, how, so, to 같은 경우는 같이 쓰고요. 그 형용사 쓰고요. 그 다음에 부정관사가 오고 명사가 온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사의 반복. 이거는 뭐냐면요. 자, 관사가 한 번 쓰이냐 아니면 반복해서 쓰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a black and blue car. 까맣고 파란 차. 이때 보시면은 부정관사 한 번만 써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까맣고 파란 차. 그러니까 그 차가 얼룩덜룩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시면 부정관사 반복되어 있습니다. A black and a blue car. 이 경우는 까만 차하고 파란 차.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돼서 반복되느냐에 따라서 별개의 인물이나 사물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두 개의 물건이 한 조를 이룰 때는요. 그냥 하나의 관사를 씁니다. 그래서 a needle and a thread. 자, 실을 꿰 바늘, 실과 바늘 하나의 조를 이루죠. 이런 경우는 그냥 관사를 하나 쓴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명사와 관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단원 종합 문제 풀면서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